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게 뭐냐? 동양 게 뭐냐? 뭐 이런 질문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고전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 제가 굉장히 좋대도요. 반자도지동이라 거꾸로 가는 게 결국 답이다. 우리 하루님 말씀이 옳은 게 이게 제가 동양 고전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게 뭐냐? 주변에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요즘 말하면 경쟁자가 별로 없어요. 더 중요한 건 어디 가서 어떤 강의를 해도 누구도 씹는 사람이 없어요. 왜냐면 다 모르니까. 뭐 유명한 경영학 박사들 다 모아놓고 막 2시간 동안 그냥 공자 노자 막 얘기를 해요.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질문 있습니까? 하니까 아무도 없어요. 왜냐면 다 모르니까. 남 안 가는 데로 가야 돼요. 혹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남 대학 다 가니까 나도 간다. 사실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. 이해 가십니까? 대학 졸업하면 뭐 대기업에 가서 뭐 대기업 배지 달고 다녀야 된다. 그건 옛날 사고방식이고요. 어쩌면 저작거리에 가서 자기가 가장 잘하는 뭐 떡볶이를 잘 만든다. 그거 갖고 얼마든지 나중에 답을 찾아낼 수도 있대도요. 잠깐은 아닙니다. 오랜 기간을 두고 보면 이 말이 맞아요. 잠깐 전투처럼 살려면 그저 남들 가는 데를 가서 피튀기게 살지만 오랜 내 인생의 큰 판을 짜려면 남들 가는 방향과 반대로 가라. 이게 노자 철학의 핵심입니다. 이해는 가요? 이 사람이 왜 이 얘기를 했는지. 잘리는 입장에서 남들 가는 대로 가보니까 내 인생 돌리도 그래 내가 그때 여기 관직에 나왔으면 안 되는 건데 그냥 동네에서 그냥 열심히 내 인생을 위해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하면서 사는 건데 왜 이 복잡한 이 정치 동네에 와갖고 이렇게 상처만 갖고 낙향하냐. 아마 그런 어떤 그 자기의 경험이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노자 도덕경을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항상 그래요. 낮춰라. 뭐예요? 거꾸로 가라는 얘기죠. 왜? 남들은 높잖아요. 당장 내가 높이면 높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거꾸로 반자, 거꾸로 반자. 낮추는 순간 결국 남들이 나를 때 숙이게 돼 있대요. 예? 일 잘하는 며느리가 나 이랬다고 폼 잡으면요. 그거 별로 그 대가 못 받아요. 당장은 남들한테 칭찬 못 받아도 묵묵히. 남들 어깨 힘줄 때 저 부엌에서 열심히 일 잘하는 며느리가 나중 가면 얘야 네가 최고다. 라는 말이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데도요. 이 말 이해 가세요? 이거 이해 가야 저랑 노자 도덕경 탐험을 시작하는데. 그래서 노자 도덕경은 그래요. 낮춰라, 비워라, 의도를 버려라. 그러나 나중 가면 높아질 것이다. 아니면 강해질 것이다.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길 것이다.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. 그러니까 노자는요. 허무주의가 아닙니다. 소극적이지 않아요. 어쩌면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더 위대한 적극적인 방식일 수 있어요. 노자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.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목표를 끌고 가려면 같을 약자에 팽이란 건 삶을 팽자입니다. 적을 소자에 생선선자. 우리말로 번역하면 마치 조그만 생선을 굽는 것처럼 팽. 여러분들 영어 잘하니까 영어로 해석하면 like fry small fish. 스몰 피시 프라이 하는 것처럼. 스몰 피시 프라이 해보셨어요? 가을에 왜 유명한 전어 있죠, 전어. 전어 같은 거 요만한 거 왜 석쇠에다 놓고 연탄불에 구워 안 드셔보셨어요? 그 전어를 굴 때 조그만 생선일수록 제대로 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너 왜 안 익니? 하면서 불을 확 찔러놓고 너 그래도 안 익니? 하고 확 뒤집으면요. 몇 번 뒤집는 순간 살이 반씩 떨어져 버려요. 조그만 생선은요. 오히려 거꾸로 가야 돼요. 뒤집는다고 익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익을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게 제대로 익는 큰 판을 짜는 데는 좋대도요. 당장은 익을 것 같지만 반자도지동이라 거꾸로 지켜봐주고 불 줄여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면 스스로 익게 만든다. 이게 바로 이 노자가 생각한 새로운 해법이라도요. 공부 못한 아이야 소리 지르면 공부 잘해요? 해요. 중간고사 잘 봐요. 기말고사까지는 잘 봐요. 그런데 그렇게 소리 질러서 한 애는 결코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. 대학은 갔다 하더라도 인생에 있어서 남한테 소리만 질러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살아도 힘들어요. 어쩌면 이 약팽소선, 마치 조그만 생선을 굽는 것처럼 하라.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로 가라는 얘기인데
그랬을 때 생선은 오히려 나중 가면 더 크게 익어 있을 것이다. 이걸 우리 저 고향 충청도 말로는 냅도유라고 혹시 아세요? 냅도유란 말이 있어요. 우리 엄니가 저 밥 안 먹으면 그랬어요. 냅도유 새끼만 굶어봐. 어쩌면 노자가 생각했던 이 사유 속에는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큰 오류일 수 있다. 이런 것들이 노자 도덕경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노자는 그래요. 다언삭궁이라. 말이 많다고 하는 것. 그것이 결국 그 말이 내 발목을 잡는다. 지자불언이라.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말이 없다. 언자부지라. 말이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.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반대의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노자의 도덕경 철학이다. 갑자기 막 읽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?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그 역설의 미학, 거꾸로 가라, 그게 답일 것이다. 이 노자의 도덕경의 철학, 마치 조그만 생선을 굽듯이 스스로 익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라. 건들고 자꾸만 강요하고 의도를 내세운다 해서 익진 않는다, 세상이라는 것이. 전 이 말 참 좋아해요. 냅도유. 정말 사랑한다면 냅둬요. 그게 방관이 아니라 어쩌면 사랑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일 수 있다. 이게 전 노자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토점인 것 같고요. 이제 노자를 좀 더 들어가 볼게요. 그래서 제가 이 노자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면서 처음에 꽂은 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. 왜? 무의자연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. 무의자연.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무의자연 하니까 안 돼요. 그래서 그게 뭔 뜻이냐 그러니까 해석을 잘하더만요. 없을 무자에 할 위자.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자연으로 돌아가자. 이 자연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네이처, 그러니까 저 뭐 산, 물 이런 식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. 그 당시는. 이 자연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. 스스로 그러하게. 어쩌면 상대방이 스스로 그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남들과 생각하는 반대로 하지 않음을 통해서 저절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. 이게 뭔 소리랴 또. 아니 소리 안 질렀는데 한대요. 이거를요, 이 역발상을 갖다가 가장 잘 이용한 그 철학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유명한 철학 중에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있어요. 우리말로 번역하면 섬김의 리더십. 이 말 이해가세요? 완전 역발상이죠. 왜 역발상이에요? 나는 사장님이고 저는 내가 돈을 주는 고용한 직원인데 거꾸로 가래요. 사장님이라고 어깨에 힘주지 말고 섬기래요. 내 직원을 주인처럼. 그리고 나는 그 직원의 종이 되래요. 서번트. 이 역발상이죠. 네.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직원을 섬기니까 직원이 자연, 스스로 열심히 더 일을 하더래요. 그래서 성과가 높아지더래요. 이거다. 섬김이라고 하는 역발상이 결국은 성과를 만들어낸다.